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5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확산세가 뚜렷한데요. 진정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방역 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과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확진되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쇄 감염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학생 확진자가 한 명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모와 형제가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 동선이 많아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광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34곳에서 126명이 확진됐고 이 때문에 2만 명 이상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4명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병상은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73%, 남은 병상은 130개 정도입니다. 특히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마련된 중증 전담병상은 29개 중에 6개만 비어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고령층에는 돌파 감염에 대비한 추가 접종, 청소년들에겐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늦게 시작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7.2%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일상 회복을 시작한 뒤 제재를 다시 강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목포를 방문했을 당시 식사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 후보의 식사 비용은 따로 계산했다며 영수증을 공개했는데요.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점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만찬을 가진 목포의 한 횟집. 전 목포시의원 등 10명과 윤 후보, 주영순 전 국회의원 등 모두 12명이 함께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등에 대해 광주에서 사과하고 온 당일이었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윤 후보가 폭탄주를 마셨는지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열흘 가까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들의 기억도 제각각. 하지만 술을 곁들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한테 목포 오셨으니까 목포 보혜 소주를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잔씩 덜어서 먹었어. 윤 후보님은 맥주를 한두 잔씩은 갖고 많이 안 먹었어. 그 맥주 3병이나 소주 2병이나 긴데. 또 다른 쟁점은 식사 비용. 만찬을 주선한 A 전 목포시 의원이 당일 결제한 금액은 37만 원입니다. 민주당은 A 전 시의원이 식사 금액 전액을 결제했다며 윤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영상에 공개된 음식은 세 테이블에 민어회 6접시, 그리고 맥주와 소주 6병. 인원수대로 시켰다면 세 테이블의 비용은 A 전 의원이 결제한 37만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식사비를 따로 계산했다며 7만 7천 원의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또 A 전 시의원은 윤 후보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의 비용만 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전체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하지 일부만 따로 결제하지 않는다는 식당 측의 말과는 다릅니다. 그 10분 식사 때는 내가 냈어요. 막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여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같이 종합으로 나가니까 누구 인당으로 나가지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나가잖아. 몇 접시 해갖고. 또 당시 식당 1층에서는 수행원 등이 윤석열 후보와 별도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7만 7천 원의 영수증이 실제로 윤 후보의 식사 비용이라면 수행원들의 식사 비용 영수증을 추가로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식사비는 이미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공연하는 서커스단 단원들이 부당노동 행위에 시달려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외출도 제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고 하는데요. 업체 측은 예술 공연단의 특성상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 등은 상호 동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유명 리조트의 서커스 공연입니다. 재작년 11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유럽형 서커스라는 광고와 리조트의 유명세에 힘입어 적지 않은 관람객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원룸을 커튼으로 나눠 4-5명이 함께 살아야 했고 결로 현상으로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고 커튼은 물론 매트리스까지 젖어도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Они просто говорят, что да, они что-то сделают, ну и просто ничего не делают. Как ты говорила, что дали полотенце. Да, ну с водой они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ли. 공중국에 공연을 하다 다쳐도 공연이 없는 휴일까지 기다려 병원을 가야 했고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연장에는 그물망이나 바닥 매트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어 단원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То, что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у нас может просто из-за болевого порога отпуститься рука, и мы можем упасть. Но нам говорили, продолжайте работать. Они же работают, почему вы не можете? 이렇게 일한 단원들이 손에 쥔 월급은 개인당 100만 원이 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계약한 월급부터 100에서 200만 원 사이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금액이었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단원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었고 매일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예술 공연단의 특성상 규정을 엄격하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처우가 열악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심각하지 않은 부상이라 응급치료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뿐이고 임금 등은 상호 동의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문제 제기를 한 일부 단원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SNS와 에이전시를 통해 단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Объявления сейчас те же самые. Те же самые условия, да. Набирают артиста на те же условия, и я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люди знали правду. Никто не знает просто, как на самом деле тяжело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цирке, потому что элементарно это небезопасно.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이 핵심 시설인 집적단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첫 발을 뗐습니다. 정부는 광주를 AI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 거점 광주.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국가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단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AI 직접단지 조성은 첨단 3지구 부지에 2020년부터 5년 동안 4천여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슈퍼컴퓨터가 구축돼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축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접단지가 조성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또 기업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에 따라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를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광주 AI 직접단지의 데이터와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연계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원스톱 개발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겁니다. 광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줄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착공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착공식장 주변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을 바라는 장성 군민들이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추진 장성군 대책위원회는 오늘 시가지를 행진하며 장성역 광장에 모여 실시 설계와 부지 매입비 등 올해 예산 44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질병청은 장성 군민의 14년 염원을 기만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에 들어서면 충북 5성, 대구와 의료 삼각벨트를 형성해 국가 균형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구형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형사 일부 심리로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을 속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두환은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끝나가는 가을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영취산 자락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산 중턱의 흥국사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가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잎사귀를 떨어뜨려 앙상해진 나무들 사이에서 홀로 얼굴을 붉힌 단풍잎이 늦가을 찬바람에 흔들리며 새빨간 빛깔을 뽐냅니다. 계곡은 낙엽을 싣고 산 구석구석을 돌며 가을의 노래를 속삭입니다. 도심도 늦가을의 정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광양 서천변에는 누렇게 익은 갈대가 흔들리고 시내의 은행나무 가로수들은 어느새 샛노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었지만 가로수들은 노란 새 옷을 하나둘씩 벗어던지며 저마다의 모습으로 끝나가는 가을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은 차지만 그래도 단풍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운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연말 다가오고 하니까 그냥 괜히 설레고 들뜨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낙엽 지는 것도 이제 겨울이 진짜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싱숭맹숭하네요.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로 한층 깊어진 가을. 이번 주말부터는 곳에 따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남 지역 농장들이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AI가 최초 발생한 나주 씨오리 농장과 강진 종오리 농장 등 3곳 모두 농장 울타리와 출입구 통제, 출입 차량 운전자 소독이 소홀했고 농장 내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등 방역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농장의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내렸고 다른 농장에 대해선 현장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의 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설계할 광주 대전환 준비 TF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에선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빛고울 메가시티 조성과 영산강 경제벨트 구축 등의 추진 방안 등도 검토해 내년 초 그랜드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요소수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거점 주유소와 긴급 공급 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에서 북구 한 곳을 요소수 유통 거점 주유소로 지정했지만 두세 곳이 추가 지정되도록 지속해서 요청하기로 했고 민간 수입 업체를 통해서 주유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나 구급차, 제설차 등의 경우 당장은 공급에 차질이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범죄 예방과 감시, 재난 대비 등에도 활용됩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통신사 등과 함께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